안녕하세요. 가족의 일생 부동산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로 선정한 것은 그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1세대 2주택인 사람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플러스 20% 기존 세율, 기본 세율에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양도할 시 플러스 30%, 즉 기본 세율의 최고 세율은 10억 초과일 때, 양도 차익이 10억 초과분일 때 45%입니다. 그러면 3주택인 자가 그 세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플러스 30%가 붙으면 75%입니다. 근데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75%에 7.5% 하면 82.5%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게 이번 양도세 중과세율의 기본 골자이고 가장 주요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더 설명해서 20억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20억 정도 남았으면 세금을 내 라고 뭐 가볍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역지사지, 본인이 그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20억의 양도 차익을 남겼는데 10억 초과분에서 82.5%, 즉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실현손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게 1억 7,50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냥 살고 있었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 즉 매매가에 대한 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거를 3주택인자가 팔면 그냥 8억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히려 나랑 같이 살던 내 동네의 이웃 주민들보다 그냥 주택 한 채를 팔았다라고 해서 8억 2,500만 원. 물론 그 이전에 기본세율 적용받는 건 있지만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냥 와일드하게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8억 2,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짜리 주택을 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서울에서 뭐 평균 집값이 뭐 15억을 초과한다라고 해서 이번에 대출 규제도 15억 기준으로 막 이렇게 나뉘었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기 있는 주택, 즉 분양된 지, 건축 준공된 지 5년 이내의 주택들은 거의 다 2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면 제가 중개사이기도 하고 네이버 부동산 가장 흔하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근데 처음에 이 정책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번 정부는 무조건 이 정책 다시 유예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누구 집 판다, 약간 두려움, 공포를 조장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물량들이 강남 위주, 즉 강남 성구, 마용성 조금씩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여기가 고점인가? 좀 무섭다. 던져보자. 근데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아직 한 달 안 됐죠. 초기 분위기 어떻나요? 집값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저 이전 영상 찍었을 당시가 뭐 2개월,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부가 싸우면 안 될 무조건 필패인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자연. 자연하고 싸워서 이기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싸워서 이기는 정부도 없습니다. 두려워서 지금 던지신 분들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특히나 세법, 주택 관련한 세법, 양도소득세, 뭐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법인세,
이 세법들이 특히나 양도소득세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권마다 너무 양도세 가지고 주택 시장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막 세금이 플러스 세금이에요. 뭐 줄이는 건 없어요. 규제 철폐나 이런 줄이는 건 없는데 막 덕지덕지 막 이 정권 저 정권마다 막 붙여놓아 버리니까 지금 그냥 실타래가 너무 얽혀 있는 거예요. 이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당시까지만 얽혀 있으면 차근차근히 하나씩 풀어 나가면 스스로 조정이 되고 그리고 좀 연착륙도 가능한데 지금 현 상황은 양도세 너무 덕지덕지 막 정권마다 자기들 결국은 이제 세금 아시죠? 그거 가지고 이제 왜냐면 세금이 자기 힘이거든요. 권력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돈, 인사. 근데 이 인사도 결국 돈하고 귀결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돈이거든요. 돈 더 가져가겠다.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주택은, 부동산은 가지는 의미가 외국하고는 달라요. 그냥 하나의 자산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뭐 자동차, 뭐 핸드폰, 뭐 TV, 냉장고 이런 물건 아니에요. 주택은 특히 그 한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가족의 전부예요. 왜냐? 그 주택 좀 뭐 작은 건 두 개, 뭐 이렇게 해서 평생을 고생하시며 노력하시며 벌어온 돈 마지막 노후 때 딱 그거 하나 남거든요. 근데 그 주택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양도세. 지금 이렇게 중과를 해버리니까 매물 안 나오죠. 누가 팔겠어요? 파실래요? 그리고 주택 지금 오르잖아요. 왜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의 원인부터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떨어지질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일까? 결국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면 돼요. 우리 스티븐 잡스가 한 말 있어요. 애플이 왜 성공하지 아세요? 심플이라는 단어 딱 하나 때문에요. 딱 보이거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막 복잡하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막 이것저것 막 떠들고 막 여기 휘황찬란하게 막 포장지 해놓고 그런 거 사기꾼입니다. 진짜 진실한 사람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즉 지금 수요 공급의 문제죠. 결국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인근의 수도권, 그 다음에 신규 분양, 신규 아파트, 이거에 대한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왜 폭증을 하냐? 서울이 왜 폭증하냐? 아침에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나 일자리들이나 모든 상권이 서울에 형성돼 있습니다. 저도 2호선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진짜 신도림부터 삼성역까지는 지옥 그 자체예요. 근데 2호선만 있나요? 뭐 3호선도 있고 7호선도 있고 모든 직장이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당연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분산을 시키기 위한 노력하는 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접근 방법이지, 실컷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 잡아지냐고요. 잡아졌으면 벌써 잡아졌어요. 그 인기 좋던 문재인 정부 막 임기 말까지 막 뭐 40% 중반대 막 이렇게 나왔던 정부,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그 탄핵으로 인해서 막 80%막 이렇게 나왔던 정부도 부동산 하나로 무너졌거든요. 그때 SH 나오면서 막 로비 막 자기들 팔라고 하는데 어떤 그 정부 때 어떤 뭐 민정수석인가 누군가는 나 그냥 사표 내고 나갈게요. 이게 세금으로 때려잡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할게요. 범죄자가
처벌할 때 형량을 막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 그 논문들 중에 대다수들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기사로는 뭐 형량 올린다라고 범죄 예방 효과랑 그렇게 직결된다는 거 없거든요. 지금 부동산 가진 사람이 파는 사람이 죄인 아니잖아요. 왜 국민한테 왜 세금 같은 이런 철퇴를 자꾸 내리시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목적이 돈이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세요. 세수로 확보하고 싶다. 뭐 부동산 정책 잡겠다라는 막 그런 미사오고 쓰면서 막 뭔가 있어 보이는 막 말로 막 국민들 현혹하시지 마시고 돈 더 줘. 나 우리 복지 정책 할게. 국민들한테 좀 뿌릴게. 이렇게 차라리 돈이 필요해. 그래야 내가 힘이 세.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동산 정책 안 잡힌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매물 다 잠겨요. 아, 이제 안 내놓죠. 그때 이제 좀 쫄아서 좀 쉽게 얘기할게요. 쫄아서 뭐 두려워서 이렇게 던지신 분들 이제 분명 후회하십니다. 왜냐? 지금 벌써 이제 경기도나 서울 외곽권 분들부터 상승 추세로 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식 요즘 많이들 아시죠? 삼전 하이닉스가 대장주지만 이외의 것들은 안 오르는 것도 많고 뭐 오르는 것도 있고 막 다양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부동산에서 대장은 강남 3구랑 마용성이거든요. 이 대장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이것들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강남 3구 마용성 떨어지잖아요. 1억 떨어질 때 이 사람들 2억씩 떨어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조 증상으로 뭐냐, 강남 3구 지금 좀 먼저 올랐으니까 여기서 숨고르기 하면서 약간 그 땅 따지기 하고 있어요. 다시 오를 거라는 거죠. 그 땅 따지기 할 때 안 올랐던 데들이 좀 따라서 같이 와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왔다 싶으면 강남 3구 마용성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진짜 그때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 잡거든요.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손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도 국민이잖아요. 나중에 막 50억까지 올라서 포모 현상 일어나서 만약에 뭐 풀대출 받건 뭐라든 샀어요. 근데 그 20억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 끝나요, 인생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본인들이 그 입장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꾸 이제 더 강력한 규제 정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다음 수순은 뭐냐? 재산세거든요. 종합부동산세랑. 근데 이미 벌써 공시지가 올리고 있어요. 기준시가. 뭐 지방세 기준으로 해서 시가표준액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출구를 막았잖아요. 양도세. 근데 입구 자체도 취득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출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도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지금 입구 출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가두리 치는 거거든요. 이전 영상 보시면 알아요. 저 똑같이 얘기했어요. 지금 뭐 지금 정책이 나와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 일도 없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가두리 쳐놓고 분명히 재산세 건드릴 거다. 종부세랑. 어차피 둘 다 보유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들어요. 선진국은 보유세를 좀 높이고 양도를 편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둘 다 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유를 좀 높이고 양도를 편하게, 즉 뭐 양도 차익 난 거는 뭐 그 사람들이 정말 투자도 잘했고 자기 잘 거주했다. 그러면 그 정도 소득 얻어서 더 좋은 데 가던,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뭐 주식은 다른가요?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다 증식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요. 그 기본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서 접근하니까 지금 자꾸 뭐 주거수단이니, 그것도 맞죠. 사람 다 의식주에서 주거수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본인들도 부동산은 결국 주식에서 번 돈 어디로 올까요? 부동산은 와요. 그러니까 더 올라요. 왜냐? 주식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막 뭐 8,000피를 가든 10,000피를 가든 삼성전자 50만 전자를 가든 결국은 뺐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자산의 성격 자체가. 그럼 위험자산에서 돈 번 사람들이 계속 위험자산에 안 있어요. 웨런 버핏 보세요. 팔 때는 다 팔아버려요. 근데 살 때 서서히 물 타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평단 조절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빠지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와요? 부동산으로 와요.
근데 떨어져요. 근데 정부는 이제 출구 막았어요. 즉 공급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신규로 지금 서울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그러면 기존의 소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놓고서 공급을 활성화를 시켜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 양도세로 공급 막아버렸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도 없는, 출구 입구도 막혔어요.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걷어가지고 세수 확보하겠다라는 그것밖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종부세 올리면 어떻게 되냐? 조세 부담 정가와 귀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더 쉽게 말씀해요. 부가세 우리가 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과자를 사면 100원의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면 우린 1,100원의 과자를 사잖아요. 솔직히 부가세 납세자는 저희 소비자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조세 징수 편의를 위해서 사장들이 나중에 그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납세자는 저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원 세금을 낸다고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게 점포를 하니 징수 편의에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부가세 이렇게 받은 게 얼마입니다 하고서 뭐 일기예정 369 12A 그 과세기간에 따라서 정부에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사람이 그냥 사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 이거 이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 종부세나 재산세나 전부 다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1일 날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집주인이 이제 재산세, 종부세 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법적으로. 그러면 법적으로 낸다. 그러면 과연 정부가 100만 원의 재산세를 올렸을 때 온전히 100만 원이 그 집주인이 다 부담할까? 여기서 경제학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법학자들입니다. 니네 아는 거는 그냥 규정이잖아. 실제 시장이나 사회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돌아간다.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법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요, 경제학자들은. 거기서 나온 이론이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조세 부담의 정가와 귀착입니다. 조세 부담의 정가와 귀착은 법적으로는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로 삼더라도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그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수요의 공급의 탄력성이 막 진짜 탄력적이에요. 수요에. 그리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막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그 탄력적인 사람이 오히려 조세 부담을 덜 부담하죠. 왜냐? 여기 아니어도 딴 데 가면 되니까. 가게 많으면 여기 편의점 불친절하면 저희 편의점 가면 되니까 내가 선택권이 많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공급이 되게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집주인한테 때려버리면 집주인은 갑이거든요. 이거 월세, 전세 막 올라요. 왜 오를까요? 이게 조세 부담 전가예요. 거기다가 자기 이윤, 프로핏, 이윤까지 얻는 거죠. 왜냐면 야, 나 이 집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금 이렇게 때려가지고 연에 막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더 내. 근데 너가 여기 살려면 실질적으로 사는 건 너잖아. 그럼 너가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 기간 동안에, 임대차 기간 동안, 전세 기간 동안에. 그럼 너가 내. 너가 살고 있잖아. 그래 다 정가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 공급 없지? 전월세. 가격 더 올릴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근데 공급이 되게 비탄력적이니까 일반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 그 이유는 진짜 다양해요. 뭐 직장하고의 접근성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결국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상권은 형성이 돼요. 그게 시장 논리예요. 사람 아무도 없는 저 허벌판에다가 편의점 지어놓고 손님 막 싸게 할인 행사해요. 임대료 없으니까 싸니까.
누가 오냐고요. 사람이 안 사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기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거든요. 교육이거든요. 기업이에요. 접근을 그쪽으로 해야지. 원인을. 감기 걸려서 아프다는데 왜 배를 가르고 있어요? 감기 치료제를 줘야죠. 왼쪽 다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왔는데 왜 오른쪽 팔을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원인 분석부터 제발, 만약에 부동산을 잡고 싶으시면,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발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종부세 건드리잖아요. 재산세라. 그러면은 입구 출구 막아놓고 가두리 쳐놓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 결국은 그 조세 부담 전가를 받는 월세입자, 전세권자, 이 전세세입자, 월세입자, 이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서민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네. 뭐 임대인 왜 이렇게 올려? 뭐 전세권 설정자가 왜 올려? 집주인 왜 이렇게 올려? 그러면서 처음에는 세무민 현혹시킬 수 있어요. 뭐 집주인이 뭐 왜 월세 전월세를 올리냐, 얘네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잖아요. 한두 명은 속여요. 근데 전국적으로 펴지잖아요. 어떻게 되냐? 이게 그 조세 부담 전가. 결국은 국가가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재산세, 종부세를 막 때려버리니까 이 세금이 집주인도 좀 억울할 만하겠구나. 이 인식이 드는 순간 그냥 무너집니다. 그 대단했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결국은 부동산 정책으로 무너진 거거든요. 제발 이번 정부 계신 분들이 좀 정확히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 특히 시장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로 리셋하세요. 그리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신이 틀린 방향으로 갔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린 방향 갔구나, 인정할 줄 알고, 인정해서 빠르게 되돌려서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고집대로 여기서 인정하면 진다라는 생각, 그런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막다른 골목에 가서 국민들하고 진짜 막다른 골목에서 싸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행복하고 같이 돈 많이 벌고 같이 웃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결과가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지 마세요. 재산세, 종부세 건드리는 순간 진짜 난리 나십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무슨 탄핵공화국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부동산 잘못 건드리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주식 부양하듯이 부동산도 적절하게 하면서 제발 공급이라니까요. 포인트는 자꾸 수요 억제, 대출 규제가 수요 감소 아니라고 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수요 감소는 뭐냐면 수요가 구매 의욕이에요. 내가 이거를 사고 싶지 않는 게 수요 감소예요.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라고요. 사고 싶은 마음은 더 넘쳐나요. 근데 사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인간의 본성, 공산주의가 왜 자본주의한테 졌냐? 이론으로는 최고죠.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다 같이 많이 벌어서 다 똑같이 나누고 그럼 다 같이 웃을 거 아니냐? 이론으로는 최고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내가 얘보다 조금 더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얘랑 나랑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게 평등이고 공평인가요?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들어놓고 똑같이 나눠주면 형식적 평등, 공평은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불평등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봉성을 망각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던 겁니다.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막 대출 억제, 막 여기 막 억지로 댐으로 막고 있다가 나중에 밀려 들어와서 터지잖아요.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너무 얽혀 있습니다. 지금 실타래 못 풀어요. 하나하나씩 지금 풀 수 있는 단계 아닙니다. 자르세요. 잘라서 처음부터 다시 묶으세요. 뭐냐? 공급 푸세요. 지금 땅 없죠?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한계가 있고 빈 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딱 하나입니다. 양도세 원점 시키세요. 기본 세율도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양도세는 6%부터 45% 내가 뭐 가지고 있는 동안. 그리고 양도세를 좀 풀고 그러면 자유롭게 거래가 되면 또 취득세도 있잖아요. 취득세에서 세수도 들여보내고 그때 이제 보유세 좀 올리세요. 선진국처럼. 제발 이거 뭐 입구 창구 막아놓고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뭐 국민한테는 뭐 부자들 때려잡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더 부자잖아요. 이 정책 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부자면서 왜 그러냐고요. 제발 이제 예전처럼 막 뭐 가진 자는 막 불법이고 막 적이고 막 뺏어와야 되는 대상이 그거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하나예요. 다 국민이잖아요. 서로 싸움 붙이지 말고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부동산으로. 그리고 진짜로 주거 안정돼야 그 안정이 가격으로 안정일 수도 있지만 좀 정부가 예전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좀 대출도 풀어주시고 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우리 다 웃고 IMF 때 우리 통합했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제발 부동산 정책부터 국가가 정부가 다시 재고를 해서 우리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마지막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